자, 우리는 지금 세 번째 강의 상담의 기법과 자살 개입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좀 아까는 상담의 기법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이제 자살 개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담을 할 때 내담자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부터, 첫 회기부터 꼭 물어보셔야 돼요. 내담자가 안전한지. 그거죠.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첫 시간부터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를 입 밖으로 꺼내는데 불안을 느끼는 상담자가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내담자가 생각도 안 하는 걸 내가 괜히 말해가지고 괜히 자살 생각을 내가 촉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자살 생각이 없는데 누가 나한테 자살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고 해서 자살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자로서 내가 내담자를 상담으로 만나기 시작하면 내담자의 안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꼭 물어보셔야 돼요. 첫 시간에 물어보시고 마지막 종결할 때도 물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담이 진행되는 중간에 뭔가 자살의 위험이 있는 듯 느껴진다 싶으면 그때마다 물어보셔야 돼요. 예. 여기 직접적인 질문 꼭 직접적으로 물어보세요. 예. 혹시 그걸 생각하세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묻지 마세요. 혹시 자살을 생각하세요?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세요? 혹시 스스로를 해치려고 하세요? 예,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요. 예, 물어볼 때 우리는 희망하죠. 아니라는 말을 답을 해주기를.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yes라는 답을 하는 내담자가 있어요. 그러면요, 다른 모든 상담의 이슈는 사라져요. 오직 자살 개입이에요. 내담자가 나는 자살할 생각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상담 목표는 갑자기 바뀌게 돼요. 예, 내담자를 살리는 게 우리의 상담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거는 응급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가 이제껏 해왔던 뭐 인간관계 문제, 뭐 학업 문제, 진로 문제 다 나중으로 보류하고 일단은 자살 개입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살의 경고를 어떻게 파악할 거냐? 내담자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다가 우리 내담자에게 좀 이런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혹시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상담자가 둔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아주 민감하게 살피셔야 돼요. 최근에 상황이 너무 힘들어졌다. 애인과 헤어졌다. 배우자와 사별을 했다. 너무 아끼던 내 애완동물이 죽었다. 혹은 임신을 했는데 유산을 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중요한 상실을 겪은 경우에 혹은 꿈이 좌절됐어요. 내가 뭔가 해보고자 열심히 노력해서 지원했는데 떨어졌다. 내가 스포츠 선수로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다가 사고를 당해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것들이 꿈의 좌절이죠. 또 폭력 문제가 있다. 가정폭력이 있다든지 요즘 따라 이상하게 학교에서 자꾸 폭력 시비에 휘말린다든지 가출을 했다. 혹은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또 부부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남편이 외도를 했다. 혹은 본인에게 중독 문제가 있다. 오랜 동안 어떤 신체적인 질병이 있다. 뭐 여기저기가 아프다. 혹은 뭐 우울증이나 아니면 조울증이나 이런 정신병리의 문제가 있다. 이런 요즘 내 내담자의 상황이 급격하게 힘들어졌다라고 하면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상하게 많이 운다. 그리고 워낙 술을 좀 마셨는데 술 마시는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정해 보인다. 행동을 막 아무렇게나 한다. 막 카드를 막 긁고 막 아무나 막 때리고 혹은 굉장히 위축되어 보이고 너무나 우울해 보인다. 그리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들을 막 누군가한테 막 다 주고 또 인간관계도 이렇게 정리하고 또 좋아하던 사회활동도 뭐 동호회 아니면 교회 이런 것도 중단을 한다. 뭔가를 이렇게 정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때 또 신체적인 변화도요. 외모를 가꾸지 않는다.
그렇게 보이면, 또 선생님 요즘 통 잠을 못 자요. 수면장애 문제가 있거나 뭐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고 인생 사는 재미가 없고 무기력, 또 성욕, 식욕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든지, 아니면 말을 할 때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 이제 그런 얘기 자주 듣죠. 목사님, 선교사님, 자살하면 진짜 지옥 가요? 네. 자살하면 진짜 지옥 가요? 이 말을 들으시면요, 자살하면 진짜 지옥을 가는지 어쩌는지를 열심히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진짜 궁금한 게 아니에요. 상담자는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저분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혹은 죽음, 연예인이 자살을 했거나 연예인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은 지금 얼마나 편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예. 그럴 때 뭐 설마 그렇겠어요? 뭐 이렇고,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순진하게 답을 하지 마시고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은 만약에 자살을 할 때 목을 매는 게 덜 힘들까요? 가스를 마시는 게 덜 힘들까요? 뭐 이렇게 자살 계획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한다든지. 근데 터널 비전이라는 거는 오직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끝장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요, 이 대학이 떨어지면요, 저는 진짜 살 소망이 없어요. 이런 거. 상담자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다른 대안이 많은데 그걸 다 못 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보는 거예요. 이럴 때. 혹은 나 같은 거 살아서 뭐 해요? 이 세상에 저밖에 없어요. 끝장난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할 때 유심히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징후들이 보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물어보셔야 돼요. 뭐라고요? 혹시 자살을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자, 네. 라고 답을 하면 어떻게 해요? 네. 아니요. 라고 말하면 안도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나 혹시 자살을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네. 라고 한다면 이제 위험성을 평가해야 돼요. 자살을 생각하긴 하는데 얼마나 이게 응급 상황인지, 얼마나 위험한 건지 평가를 할 때 상중하로 평가를 보통 해요. 자, 자살의 위험성을 그러니까 네라고 답을 해서 자살의 위험성을 평가해야 되면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서 상중하로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심리적으로 많이 우울하고 고통스럽냐? 최근에 자살을 많이 생각해 봤냐? 방법이나 계획이 구체적이냐? 직접 물어보세요. 무슨 방법으로 죽으려고 하냐? 이런 질문이 너무 어이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상담자하고 마저 이런 대화를 못 나눈다면 내담자는 아무하고도 이런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상담자도 느끼셔야 되고 내담자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게 자살에 대해서 아주 표면적으로 드러내놓고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죽으려고 하냐? 뭐 예를 들면 나는 약을 많이 먹을 거다. 그러면 약이 있냐? 아직 없다. 이렇게 나오면 위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약이 있다. 내가 우울증 약과 뭐 수면제와 이런 거를 열심히 모아서 지금 내 서랍에 넣어놨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렇게 방법이나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이제껏 어떻게 준비해 왔냐? 이게 내가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했다. 이러면 위험한 거고요. 아직까지 준비한 건 없다. 그러나 생각은 있다. 이러면 상중하에서 하에 해당되는 거겠죠. 최근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얼마나 고통이 심하냐. 또 너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냐. 가족이나 친구, 네가 힘들 때 연락할 사람 몇 명이나 있냐 물어보시고요. 이거 참 중요한데 이전 경험, 이전에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냐. 그리고 있다면 얼마나 많이, 언제,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해서 살았냐. 그때는 무슨 방법을 썼냐.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현재 약물 복용 중이냐. 복용 중이라면 얼마나 많이 복용하고 있냐. 얼마나 오래됐냐. 물어보셔야 되고 삶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냐. 물어보시고. 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상중하 1단계, 2단계, 3단계로 위험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상담자가 속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